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원입니다. 오늘은 찻잔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차 생활을 하다 보면 찻잎을 넣어서 차를 우려내는 주파우치라고 하는 차를 직접 우려내는 이런 닭이들 있잖아요. 개환이라든지 차호라든지 이런 각기 다른 포다, 도구가 차 맛의 추출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독대 같이 숨쉬는 항아리와 같은 원리로 기공이 많아서 통기성이 좋은 445나 독일유, 재질에 따라서 차의 향기나 맛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원리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흙과 똑같은 유약을 써서 만들어진 똑같은 자기의 다구라도 그게 개환인지 차호인지에 따라서 차맛이 다르게 우려지기 마련이죠. 포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아서 빼내는 이 출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얘가 밀폐됐을 때 밀폐성의 정도, 이 찻잎에 주는 이 압력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맛이 다르게 우러나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차를 포다하는 다구가 차맛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데, 이미 다 추출되어서 완성된 차탕을 담아내는 찻잔은 차맛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거 진피 올렸어요. 진피 올리려고. 진피는 그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겉에 씻는다는 느낌을 깨끗하게 한번 씻어내고 향기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차가 다 완전히 우러나고 찻잎과 차탕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렇게 완성된 차탕을 각기 다른 찻잔에 부어놨을 때 이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오랜 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차탕이 각기 다른 잔에 담겼을 때 느껴지는 맛이 다르다고 경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거, 왜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리로 다른 찻잔에서 차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잔이 만들어진 이 흙과 유약의 성분들이 이미 우러나온 차탕에 마법처럼 어떤 성분이라도 추가시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생긴 모양 찻잔이 차 맛을 바꿔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이 정말 마법인지 아닌지, 각기 다른 잔으로 차를 마실 때 어떤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차 맛을 다르게 끼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잔은 차 맛을 바꾸지 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차의 맛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차탕을 어떻게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감지하느냐는 차탕의 어떤 성분을 먼저 감지하느냐 혹은 뒤에 감지하느냐, 혹은 어떤 성분은 감지를 하고 또 어떤 성분은 감지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차잔이 차 맛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찻잔의 각기 다른 형태, 두께, 재질, 이런 것들이 색감 아니면 선호도,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이 차탕의 맛을 어떤 감지시키느냐를 달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하게 보는데,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차를 우릴 때 그 차 맛을 바꾸는 것은 찻잔이 아니라 차 맛을 어떻게 추출하냐를 결정짓는 찬물의 온도, 그리고 포다 시간, 그리고 찬물이 찻잎에 닿는 물줄기의 충격 등과 같이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포다 방법이지, 이미 추출된 차탕을 담아내는 찻잔의 형태나 재질이나 두께나 이런 모양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요리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한 그릇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좋은 식재료를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지 정할 수 있겠죠. 어떤 요리 기구를 사용을 해서 어떤 온도의 열을 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익힐 것인지, 끓일 건지, 튀길 건지, 찔 건지, 볶을 건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뜨거운 온도로 요리를 할 건지 등등등 디테일한 레시피의 조건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완성된 요리가 어떤 그릇에 담기는지는 그 요리의 맛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요리가 더 맛이 감지되도록,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온성이 높은 그릇에 담아준다든지, 요리의 색깔이 돋보이게 하는 그릇에 담아준다든지, 식재료에 어울리는 질감이나 형태의 그릇에 담아준다든지 하는 거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찻잔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요리에 비유를 했을 때 원재료인 찻잎과 디테일한 요리 레시피와 같은 포다 방법,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만족시켰을 때 좋은 차탕이 우러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완성된 요리와 같은 이미 추출된 차탕을 담기 위한 찻잔을 선택할 때에는 이 차가 어울리는, 우리가 이 차를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긍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조건의 찻잔을 선택하면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물론 찻잔의 재질, 이게 유리냐 독이냐 자기냐에 따라서 이미 추출이 완료된 차탕이라고 할지라도 이 표면의 기공성, 그러니까 유리화가 된 정도, 유리화가 된 자기일지라도 이 유약면의 흡착성, 이 유약면의 금속, 산화물 성분에 따라서 아주 극미한 화학 성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감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 마실 때 느껴질 수 없는 차탕이 이 찻잔에 아주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차 생활을 할 때 이런 다른 찻잔들이 어떻게 같은 차라도 맛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찻잔이 차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차 맛이라도 다르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결론은 첫째, 찻잔의 형태에 따른 차탕의 온도 변화입니다. 찻잔의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열 전도율과 보온성이 당연히 다르고, 각기 다른 온도의 차탕은 다른 맛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같은 속도로 따라냈어도 이 잔에 따랐을 때랑 이 잔에 따랐을 때랑 바로 마신다고 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온도는 다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차탕이 온도가 낮아졌을 때 향기 성분이 어떤 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량한 단맛, 프레시한 녹차의 향기와 맛은 차탕의 온도가 낮아졌을 때 조금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온도가 낮아졌을 때 차탕의 향기 성분 물질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향기롭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구강이라든지 감각기관들 감지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찻잔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녹차로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하면 차탕이 조금 더 빨리 식고 얇은 찻잔일수록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찻잔의 재질이 더 좋아서 혹은 유약의 질이 좋아서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찻잔의 형태에 따른 우리가 마시는 이 액션의 변화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의 다양한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이 높이, 두께, 혹은 뭐 각도, 이 입구의 너비, 입술에 닿는 면적,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차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얘를 흡입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얇은 박태 잔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거를 바로 따라버리면 금방 이가 확 뜨거워지겠죠. 뜨거운 차탕을 빠르게 흡입하기 위해서 공기와 마찰시켜서 후루룩 굴려서 식혀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구강의 모션에서는 차탕이 빠르게 식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공기와 더 많이 접촉되면서 이 휘발되는 향기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이암차, 단총같이 어우샹차, 향기가 되게 독보적인 차로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되게 작은 박태잔이 더 차 맛을 좋게 느껴지게 한다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곧 그 잔 재질이 좋아서라든지 유약이 좋아서라든지 그 말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반대, 예를 들면 머그잔이라든지 이렇게 두껍고 넓은 형태의 잔의 차를 마실 때는 이런 얇은 박태잔에 마실 때와는 반대로 한 김 크게 식혀서 한 모금씩 더 크게 큰 입으로 더 마실 수 있게 유도되기 때문에 이때는 향기보다는 입안에 머무르는 이 차탕의 탕감이 더 좋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도 사실 필요 없어. 우리 중국에서는 이런 잔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런 높고 깊은 좁은 잔을 문향배라고 해요. 문시향, 문, 냄새를 맡는 거예요. 향기를 맡는 잔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구가 좁고 깊은 잔들이 향을 조금 더 모아주고 가둬주는 효과를 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넓고 낮은 잔일수록 넓고 쓴맛을 덜 느끼게 한다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들을 부얼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차 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보이차에 쓰고 딴 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잔들을 보이차배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예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은 찻잔에 내가 갖는 심리적인 호감 상태가 내가 이 맛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찻잔의 모양, 형태, 디자인, 이 그림, 색감,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적인 선호도를 이제 만들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이 감정이, 이 선호도가 맛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차탕의 맛은 이 감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의 결과물인 거죠.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편안할 때 또 차탕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게,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찻잔을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궁금하신 거죠? 차 맛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디테일한 조건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차의 형태를, 찻잔의 형태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차품을 우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 차가 향기가 좋은 차고 향기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향기가 잘 느껴지게 마실 수 있는 작거나 이렇게 길고 좁은 형태의 잔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향기를 맡는 잔이라는 뜻의 그래서 찻잔에 향기에 집중하고 싶으면 이런 문향배 스타일의 길고 좁은 잔, 그리고 보이차나 흑차류들 탕감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애들은 이렇게 넓고 움푹한 이런 잔들. 그래서 입안에 머무를 차탕이 좀 더 많도록 한 입에 이렇게 크게 마실 수 있도록 입구가 넓은 차탕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다양한 조건들의 기본은 내가 좋아하는 찻잔이면 좋다는 거. 내가 예뻐라하는, 좋아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우렸을 때 이 심리적인 영향이 이 차탕의 맛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결론은 차 맛을 바꾸는 바꾸는 것은 우리가 차를 우리는 소다하는 방법이고, 이미 우러져 나온 차탕은 각기 다른 형태나 질감의 이 찻잔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감지하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 요리를 할 때 식재료의 맛을 바꾸는 것은
식재료가 어떤 조건으로 요리를 하냐에 대한 레시피고, 요리를 담는 그릇은 바꾼다기보다는 요리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하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 이미 완성 요리가 각기 다른 형태와 질감의 그릇에 담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지하느냐라는 거. 나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전한다고 노력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복잡하죠. 누군가한테는 이 말이 결국은 찻잔이 차 맛을 바꾼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오랜 차 생활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차 어른분들이시라면 모를까, 차림이들한테는 이런 아다르 어다는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찻잔이 어떤 마법의 힘을 가져서 좋은 차 맛을 내주게 한다고 믿고, 기본인 차보다도, 차 자체보다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차의 포답법보다도 소위 좋은 찻잔만 사면 되는 줄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상 차린이를 위한 찻잔에 관한 차 지식이었습니다.